최초 공개, 제가 그 파출소에 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특수절도 그래가지고 막 우리 누나는 거기서 울고 교련 선생님이 늘 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떨 적에는 박정희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박정희 그 대통령 박정희 장군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오고 이제 이 선생님이 2학년 때 담임이 됐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중광입니다. 저는 인천 출신의 국악평론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적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1924년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서울 살다가 인천에 내려오게 돼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외할머니가 인천에 내려와서 우리 외할머니는 인천에서 살면서 인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인천의 모든 일에 참견했던 그런 분이 이제 외할머니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엄마도 인천에서 살게 됐죠. 5딸 중에 둘째 딸이었는데 이제 인천 여중 여고를 거쳐서 인천 창녕초등학교에 선생님을 한 그런 분이고요. 우리 아버지랑은 인천 신흥학교에서 두 분이 부부교설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저희 형은 이제 55년생이고요. 저희 누나는 53년생입니다. 그렇게 삼형제 중에서 막내로서 가난한 집의 부자 아들로 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답동성당하고 그리고 항도백화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답동성당은 제 어린 시절의 가장 행복한 기억입니다. 제 어렸을 때 인천시 원도심 사람들이라면은 답동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나고 답동성당에서 종을 치면서 12시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엄마랑 손을 잡고 이제 답동성당을 쭉 올라가는데 나는 빨리 올라가는데 엄마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하이힐을 신고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막 달라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억은 제 기억이고, 그때 제가 그 볼골이라는 거를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는 아이고 저 녀석이 지금 볼골이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엽고도 안쓰럽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항도백화점이라고 있어요. 한 1, 2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사실 이 항도백화점이 제 어린 시절에는 과외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이었어요. 우리 누나가 여기서 과외 공부를 하고 있구나, 절로 가면은 누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항도백화점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인천 도나스가 있고 용일당이 있는데요. 용일당의 우동이 예전 인천에서는 정말 짱 맛있었습니다. 저는 우동을 정말 일본에 가서도 먹어보고 정말 서울에서도 좋은 데서도 먹어봤는데 용일당 우동만한 우동은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용일당 우동을 누나와 함께 맛있게 먹었다고, 이게 제 유년 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간 곳이 율목공원이었어요. 근데 이 율목공원이 예전에는 화장터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게 일본인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화장터에 가면 해골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진짜 해골 뼈를 저는 아니지만 봤다는 사람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놀다가 보면은 3시나 4시 정도가 되면은 거기에 경화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쁜 한옥이 있었는데 거기가 인천국악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3시 정도면 이제 무용을 많이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장구 소리가 나고 북 소리가 나고 농악 소리가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놀러 가가지고 그 경화대에서 여자애들이 춤추고 놀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화대에서 무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김금식 선생님이신데 그때 저희들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들어오라고 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그 무용하는 애들한테 일종의 관객이 있어가지고 무용 공연을 함으로써 좀 더 열심히 하고 시민관에 가서 이제 그때 많은 공연을 했었거든요. 자유공원 밑에 있는 송악동에 있는 시민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얘네들을 떨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저희들이 관객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때 배웠던 뭐 장구 소리, 북소리 이런 것들이 제가 국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최초 공개, 인천에는 경동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동파출소 건물은 그냥 있는데 제가 그 파출소에 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인천에는 율목 수영장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율목 수영장을 이제 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걔랑 나랑 굉장히 단짝이면서 라이벌이었어요. 준강아 수영장 갈래? 그러면은 그래 가자. 그러면서 얘랑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 티켓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치기를 딱 가더니 야 저기 티켓 있어. 그러면서 딱 얘기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 야 저거 가져갈까? 그렇게 딱 해가지고 에이 바로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네가 손이 작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하나만 꺼내봐.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를 딱 꺼냈어요.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얘가 그 다음에 가더니 그게 100장 묶음이었던 것 같아요. 99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그 다음날 얘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 그 한 장 가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가지고 있지.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얘가 신흥동에 살았는데 신흥동의 모든 애들한테 그 수영장 티켓을 나눠준 거예요. 거기서 뒤에다 사인해가지고 그걸 뭘로 했겠어요. 이 바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수거를 하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7시가 좀 지나는가 경찰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죠. 얘랑 나랑. 그래서 조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 그래가지고 막 우리 누나는 거기서 울고 엄마 아버지는 그때는 없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도 잘하고 걔네 부모님들과 우리 누나와 이제 외할머니가 얘기를 해서 손바닥 10대를 맞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제 작은 것도 도덕성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았습니다. 부평고등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1회로 들어갔는데 서울의 우신고등학교나 인천의 부평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도 특수반으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학교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였으면요 교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학년이 됐을 때 교련 선생님이 저희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련 선생님이 늘 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떨 적에는 박정희를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오고 이제 이 선생님이 2학년 때 담임이 됐는데 한 달 동안은 참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성적도 떨어지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인천 아트플래톤과 인연을 맺으면서 인천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자. 저의 표현은 팩션인데요. 팩트 플러스 픽션입니다. 근거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 거기에 저의 방송작가 교육원이라든가 그 스토리텔링이 합쳐져서 인천 스토리를 만들자.